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머신러닝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요를 쭉 같이 한번 봤는데 좀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본 거라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말이 지났기도 하고. 자, 일단 수업 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예제 코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올려놨는데 다시 할 거예요. 자, 일단 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 요새 뭐 AI다 보다 좀 핫한데 뭐 AI 그 개념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자료가 굉장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뭐 제가 딥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간단한 거는 언급을 하고 가야겠죠.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을 해보셨을 텐데 파이썬이 AI예요. 파이썬 이품은 반복문 쓰시면 그게 AI고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컴퓨터 프로그램은 죄다 AI입니다. 근데 이제 AI의 방법론이 되게 많죠. 룰 베이스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안에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인 거고, 머신러닝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방법론이 있는데 그게 또 여기 안에 이런 또 핫한 분야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일단 AI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프로그램 만들 수 있잖아요. 파이썬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AI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요 흔히 말하는 이 넓은 의미의 AI는 사실 굉장히 한계가 많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AI를 생각했을 때 좀 더 가까운 기술이 머신러닝인 거고, 그 중에서도 인간의 뇌 뉴런, 그죠? 그거를 모방한 게 딥러닝이고, 어쨌든 딥러닝에 머신러닝이 포함이 되고요. 머신러닝에서 배운 게 다 딥러닝에서 사용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에 큰 프로세스는 이렇고,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 요새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랑 AI랑은 관련이 있는 거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인 뭐 포함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AI는 이렇게 다시 빅데이터는 이렇게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있어서 AI가 발전한 거고, 그러니까 AI가 빅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주니까 빅데이터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AI가 없을 때도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다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사람이 하던 거를 AI가 대신해주는 겁니다.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한다. 그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I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거든요. 데이터가 있어야 AI는 학습이 가능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도 잘 몰랐고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드니까 잘 안 하다가 이게 뭐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바둑도 이기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도 되게 많이 화두가 된 거고요. 근데 뭐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있었던 기술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이거 통틀어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여기 앞에 데이터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걸 할 건데 앞에서 판다스 요거 있잖아요. 요거 못하면은 머신러닝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판다스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약간 뭐랄까 확률적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 남자의 키 같은 경우가 보통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165에서 뭐 185? 요즘 다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충 남자 하나 딱 집으면 그 사이에 속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갑자기 집었는데 막 3m 되는 사람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패턴을 벗어난 거죠. 그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데이터는. 그래서 어떤 데이터군의 패턴을 익히면은 비슷한 다른 애를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이제 통계적인 개념인데, 그 통계적인 것을 사람이 하던 거에서 컴퓨터로 옮겨졌다 정도만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분야는 되게 파고들면은,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굉장히 많겠지만, 대세가 된 거, 요새 산업에서나 학계에서 대세가 된 거는 지도학습이고요. 지도학습, 그리고 뭐 강화학습이라는 개념, 그 분야가 또 있는데, 거기도 핫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숙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은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지도학습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귀랑 분류가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래서 뭐 쉽게,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론적인 거는 크게 딥하게 안 할 거니까, 물론 나중에 필요하면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거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귀는 수치 예측, 숫자 예측, 분류는 범주 예측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학습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모르는 일자 무식인 꼬맹이를 하나 데리고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편하게. 그래서 학습지를 준비를 하는 거고, 보통 애들 가르칠 때 이제 책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학습지랑 그 학습지에 대한 정답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지, 시험지가 필요한 거죠. 시험지도 정답 맞춰보려면 당연히 정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학습지를 막 많이 공부를 시키면은 그 제출 범위 안에서는 얘가 공부를 잘 했으면은 비슷한 패턴의 유형, 유제 같은 거는 잘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채점을 해서, 우리가 채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채점하는 평가 방법이 있는데, 채점을 해서 얘가 점수를 잘 받았는지, 잘 못 받았으면 얘가 지금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정을 해줘야 돼요. 너 지금 공부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공부해봐. 그래서 새로운 학습지를 주던가, 아니면 얘가 공부를 하는 방법이 뭐 벼락치기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방식으로 바꿔주던가. 그게 이제 튜닝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학습지, 시험지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데이터를 일단 활용을 하기 위해서 케글에서 물고기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자, 여러분들 다시 뭐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은 안 올렸구나. 케글 한번 들어가셔서 로그인 해주시고, 검색은 PC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나오는 거 해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여기 올려놓을게요. 수업 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은 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모델 한번 몇 번 해보면 그냥 이제 이거 해야지라고 프로세스가 대충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모델 학습이 워낙 반복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거의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을 개발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부적인 원리는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불러오시고, 프로세스 제가 한번 쭉 설명드렸었죠. 일단 데이터는 당연히 불러오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탐색적 분석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의 모양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때는 보통 그 데이터의 타입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들이 포진해 있는지 헤드나 테일 같은 걸로 한번 쭉 보고, 여기 헤드랑 테일 뭐 같이 하는 거죠. 그냥 PC 그냥 딱 하면 위에 5개, 밑에 5개 나오니까. 데이터의 모양 한번 파악하고, 인포 하면은 데이터의 그 자리 타입이랑 결측치 이런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칼럼의 개수랑 로우의 개수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디스크라이브 하시면은 기초 통계 자료, 평균, 사분위값, 편차 이런 거. 그래서 이것만 봐도 대충 이 데이터에서는 뭐 이상치가 좀 있을 것 같다, 없다 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치로는 잘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시각화 5개 기억나시죠? 라인 플롯, 바 플롯, 스캐터 플롯, 박스 플롯, 히스토그램.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가 제일 많이 쓰일 것 같고, 일단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나중에 이제 히트맵이나 뭐 히트맵 정도만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그 피처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컬럼이 뭐 한 30개 있으면 이 중에서 중요한 컬럼을 또 뽑아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탐색적 분석을 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피처를 선정을 해요. 이게 지금 이거 다 그냥 그 탐색적 분석의 한 과정입니다. 물론 탐색적 분석이라는 프로세스는 딱 그 정형화되어 있는데, 데이터 준비하고 탐색적 분석하고 하는 건 정형화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뭘 할지는 데이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데이터의 패턴이나 데이터의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탐색적 분석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한관계수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특성을 뽑아내거나, 제일 좋은 건 도메인 지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AI 업계, 그러니까 AI를 살 건데 업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료계, 제조계, IT계, 그런 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쭉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브림, 터치, 스멜트 이런 걸 뽑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도미고요, 도미. 생선 도미고요. 이게 빙어. 그리고 이게 농어예요, 농어. 자, 그래서 산점도로 시각화를 해서 한 번에 본 거고. 한번 볼게요. PC.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게 분류하는 방법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고 그 파란색이랑 주황색 구분하라고 하면은 대충 이런 데다 선 하나 그으면 되지 않을까요? 선 하나 그을 수 있잖아요.
이런 선 찾는 게 사실 머신러닝의 그 정체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여기 그림까지 한번 그려봤고, X축은 길이에요. Y축은 무게고. 그래서 어떤 물고기의 길이랑 무게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뻔해요, 이게. 일단 무조건 학습 데이터랑 연습용 데이터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학습이 잘 됐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가 100이 주어지면은 무조건 그 중에 조금은 시험용으로 따로 빼야 된다 그랬죠? 그 비율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 없지만 보통 요렇게 많이 쓴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그래서 분리를 할 때 이제 비율을 정해서 원래 뭐 우리가 인덱스를 가지고 쪼개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부터 10까지 코딩을 다 하면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자기가 안 짜요. 다 뭘 쓰냐면 도구를 씁니다. 도구를. 여러분들이 판다스를 쓰듯이 이 머신러닝에서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를 제공해주는 패키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머신러닝에서 요거를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고요. 폴더고요. 그 안에 이제 모듈이 여러 개 있는데 뭐 모델 셀렉션 뭐 이런 모듈도 있고 모듈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다 보면은 하는 그게 항상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저게 뭐지? 저런 거 외워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외우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그냥 많이 푸시면 저절로 외워진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데이터 전처리해서 할 게 되게 많죠. 자, 테스트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고요. 자, sklearn 모델 셀렉션 혹시 모르니까 적어는 놓을게요. 자, 요 train test split은 이런 기능을 하고요. 자, 사용하는 방법 저번에 말씀드렸죠. train test split.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익히세요. 노출을 시켜서 그냥 이런 머신러닝 그 작업을 프로세스를 일단은 몸에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되게 쉬운 개념인데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자, 처음에는 당연히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이건 학습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이건 정답 데이터. 테스트, 학습 사이즈. 자, 이렇게 해서 요 학습 데이터 비율로 얘네 둘을 쪼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학습 데이터랑 정답 데이터를 따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학습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로 할게요. 그럼 이건 아직 아니죠. 정답 데이터가 아직 없으니까. 자, 현재 제가
가장 그 위에서 만들어 놓은 게 요거예요. 브림 스멜트.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학습시키기로 했죠. 그래서 요거 브림 언더바 스멜트 요걸로 할게요. 요 중에 우리가 문제로 쓸 거는 이제 요게 그러니까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 모델아 무게가 240이고 길이 1이 23이고 길이 2가 25고 길이 3이 30이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면은 불임이야 라고 일단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6개의 데이터를 딱 주고 자 이렇게 생긴 데이터는 불임이야. 이렇게 생긴 데이터는 불임이야. 해서 불임이 다 도미가 똑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얘네들은 다 비슷한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비슷한 데이터, 전혀 새로운 데이터를 줬을 때 모델이 그동안 학습한 걸 바탕으로 요 정도 무게와 요 정도 길이 요거면은 대충 불임이겠네 라고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요걸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머신러닝을 배울 때는 이게 6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만 선정하기로 했죠. 이게 웨이트랑 랭스 1이었어요. 자,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를 제가 트레인이라고 할 거고요. 트레이닝용 웨이트랑 길이 랭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2개를 이제 모델한테 딱 주면서 이게 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델이 무게가 요 정도고 길이가 요 정도면은 돔입니다 라고 맞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이제 알려줘야 돼요. 자, 요렇게 문제를 냈을 때 정답은 테스트라고 할게요. 당연히 여러분 요게 정답이 돼야 되겠죠. 어종. 그래서 스페시스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좀 내릴게요, 여러분. 그 테스트에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정답인 거죠. 문제는 트레인, 정답은 테스트. 그래서 요렇게 242에 32 딱 주면은 불임이다 라고 해서 일단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전체 데이터다 보니까 요걸로 다 공부시키면은 공부한 거에서 문제 내면 다 맞추겠죠. 그래서 정확도 100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정확도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 쓰시면 돼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자, 학습 데이터가 요거죠. 정답 데이터가 요거고. 자, 학습 데이터 비율은 보통 데이터가 좀 적으면은 학습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주는 편입니다. 여기는 데이터가 적죠? 8대 1로 할게요. 자, 그 다음 랜덤 상수라고는 랜덤 스테이트라고 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값을 보면서 실습을 하고 싶으면 저랑 똑같은 값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학습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정답,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답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요. 저는 이거 이름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라고 해서 TRD,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TSD, 트레인 타겟이라고 해서 TRT,
테스트 타겟이라고 해서 TST 이렇게 짓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으시면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순서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사용해봐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확인하려면 쉐이프를 해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럴까? 네, 그래서 총 49개 중에 뭐 39개가 학습용, 10개가 테스트용. 이게 컬럼이 2개인 거는 길이, 무게. 자, 됐고요. 자, 일단 이제 인코딩 표준화 이런 거는 일단 다 넘어갑니다. 결칙치도 넘어가요. 왜? 결칙치 없으니까. 이상치 있었나요? 이상치 없었죠. 이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딱 봤을 때 뭔가 평균과 여기 맥스 값이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이상치도 딱히 없어 보여요. 굉장히 클린한 데이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과정은 다 필요 없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요 다. 여기다가 넘어가고, 자, 일단 학습을 이제 시키면 돼요. 학습. 자, 학습을 시킨다라는 거는 이제 학습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하고요. 모델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구현된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들이 되게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 모델을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이 모델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좀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냥 컨셉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델을 선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모델이 되게 많아요. 자, 그 중에서 최근접 이웃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되게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알고리즘 중에 하나에 속해서 선정을 한 거고요. 자, 모델도 당연히 알고리즘이니까 코드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skrun에 다 있습니다. sklearn 여기 리니어 모델이라고 해요. 아니다. 리니어 모델 아니다. 잠시만요. 네이버스. 그 다음에 K 네이버스 플래시파이어라고 할게요. 자, 다시 요거 여러분들 좀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K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같은 거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 목록으로 보여주거든요. 나오시죠? 여기서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리그레서가 있고 트랜스포머가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클래시파이어를 일단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는 분류하고 있죠. 분류. 어종을 분류하고 있잖아요. 레그레서 같은 경우는 회기예요. 회기. 수치
예측할 때 쓰는 거고, 지금 저희는 어종을 두 개의 범주를 구별하기 위한 거니까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분류는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좀 이렇게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어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시고요. 자, 보통 이 모델들은 다 파이썬 객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뭐 속성값을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학습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KNC라는 최근접 이웃 분류기, 최근접 이웃 분류 모델 이렇게 부르는데, 분류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분류 모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분류기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여기에다가 fit이라는 함수를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분류기는 다 fit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학습용 데이터랑 그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정답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학습용 데이터는 아까 TRD였고요. TRT 하면 학습 끝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평가를 하기 전에 예측 한번 해볼게요. 예측. 이렇게 predi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분류기인데 이제 얘네들이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하는 일이 뭐 예측기라고도 하는데, 모든 예측기는 당연히 predi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지만 모든 알고리즘 다 똑같이 이렇게 학습하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240에다가 30 정도 되는, 이게 뭐예요? 앞에가 랭스예요. 뒤에가 무게고요.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그 학습시킬 때 순서 TRD 한번 다시 볼게요. 랭스가 먼저 나오거든요. 아, 웨이트구나. 죄송합니다. 웨이트. 이게 웨이트. 이게 랭스입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가 240이고 길이 랭스가 30인 거를 예측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브림이라고 예측합니다. 도미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얘가 도미라고 하는데 240에 30인 게 이게 믿을 만한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평가도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역시 모든 예측기는 스코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처음에 기억하실 함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함수가 아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나, 그 다음에 fit, predict, score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거는 예측하는 함수고요. 주어진 이거는 학습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
이거는 최근적 이웃 분류 모델. 일단 뭐 우리가 실습하는 거 제가 다 코멘트 달아드리는데 사실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긴 합니다. 이거는 테스트용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 이렇게. 자, 해서 주어진 데이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TRD, TRT 요 두 개를 가지고 학습을 했죠. 당연히 여러분 요거를 문제로 주면은 다 맞추겠죠. 이렇게 주면은 1.0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00%라는 뜻입니다. 이거 워닝 뜨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큰 문제 없는 겁니다. 이게 뭐 피처 네임을 정해주라는 얘기인데 안 정해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당연히 1.0이 나오는 게 맞고, 자,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실제 이 최근적 이웃 모델이 모르는 데이터잖아요. 지금 TSD는 그죠? 우리는 요것만 알려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혀 모르는 데이터를 주고서 학습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맞춰보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정답도 요거에 대한 정답을 넘겨야겠죠. 그럼 내부적으로 요 데이터를 요걸로 예측해보고 요거랑 맞춰보고 요걸로 예측해보고 맞춰보고 요거를 해요. 그래서 몇 개를 맞췄는지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수치화로 나오는 거예요. 1.0이에요. 다 맞춘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 굉장히 학습이 잘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혀 모르는 데이터를 줬는데도 다 맞췄잖아요. 100%의 정확도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거 100% 나왔다고 해서 진짜로 얘가 다 맞출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러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그 퍼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도, 맞출 수 있는 정확도. 그래서 1.0이면 이제 100%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100%가 나왔으면은 너무나도 잘 나온 거죠. 흡족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튜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이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